안녕하세요, 모토PD 정원준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르쉐 3세대 카이엔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아니죠, 꽤 오래전부터 SUV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UV 라인업이 없던 브랜드들도 하나둘 SUV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는 가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흐름에는 포르쉐 카이엔의 등장과 흥행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통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쉐의 본질을 흐려지게 했다는 비판도 받아왔지만 더 원활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수익을 개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르쉐는 그저 몸집만 키운 그저 그런 SUV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기존 고객은 물론 더 넓게 신규 고객을 유혹하게 된 것이죠. 1세대 모델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렸는데요. 황소개구리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리프트와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조금 더 정제된 디자인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3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더 모던해진 외관 디자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면에서는 공기 흡입구가 더 확장된 게 눈에 띄고요. 전체 길이나 폭이 더 커졌습니다. 전고는 반대로 약간 더 낮아지고 휠베이스는 동일합니다. 지금 시승 모델은 21인치 휠을 옵션으로 더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전륜 275/40R21, 후륜 305/35R21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면 디자인에서 테일램프가 수평으로 길게 이어지는 새로운 포르쉐의 패밀리 룩을 잘 녹여낸 모습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가운데에는 포르쉐, 그리고 아래에는 카이엔 레터링이 자리하고 있고요. 실내 디자인은 2세대 파나메라와 유사하죠. 이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그리고 기어 레버 조작부가 최신의 첨단적인 느낌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는 지난해 1월 말에 출시가 되었지만 이번 주에 출시가 되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여전히 세련된 디자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레이 베이지 투톤 가죽 내장, 그리고 전동식으로 18방향으로 움직이는 어댑티브 스포츠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물론 옵션이고요. 옵션 얘기가 나온 김에 몇 개 더 열거해 보자면 서라운드 뷰, 소프트 클로징 도어, 앰비언트 라이트, 통풍 시트와 포존 공조, 이오나이저,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과 심지어 이 헤드레스트의 장식도 옵션입니다. 마치 질 좋은 큰 도화지 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물감을 색칠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 물감이 상당히 비싸다는 거겠죠. 그런데 옵션 얘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주행과 관련된 옵션들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와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리어 엑셀 스티어링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이 지금 시승 모델에 옵션으로 더해져 있습니다.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는 모드 버튼을 포함하는데요. 스티어링 휠에 위치해 있고 또 돌리는 방식이라 시선을 전방에 고정할 수 있어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주행 모드는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인디비주얼 총 4가지인데요. 모드에 따라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의 반응성, 그리고 서스펜션의 감쇄력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도 적용이 되어 있어 지상고도 바뀌게 되는데요. 그리고 리어 엑셀 스티어링의 반응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노멀 모드에서는 그저 덩치 큰 고급 SUV를 타는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다이얼을 돌려서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 이 차가 포르쉐의 직게임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에 위치한 다이내믹 스포츠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퍼포먼스 모드로 변경되며 약 20초 동안 최대 반응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에는 매력적인 스탑워치와 다양한 측정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기통 3리터 터보 엔진과 8단 팁트로닉 S 변속기를 탑재한 카이엔의 최고 출력은 340마력, 최대 토크는 45.9인데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6.2초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장착하면 5.9초로 기록이 단축되는데요. 0.3초 무시 못할 수치죠. 그런데 이 차량에는 PDCC, 즉 포르쉐 다이내믹 세시 컨트롤 기능은 추가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액티브 롤 제어 시스템으로 좀 더 좋은 수준의 코너링과 안정적인 승차감을 구현해 준다고 하는데 경험해 보지 못해 아쉽네요. 리어 엑셀 스티어링은 고속에선 후륜이 전륜과 같은 방향으로 조향돼서 더 민첩하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저속에서는 후륜이 전륜과 반대 방향으로 조향되기 때문에 회전 반경을 더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옵션으로 추가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긴급 제동 기능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액티브 차선 유지 등이 포함된 포르쉐 이노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아쉽네요. 자, 그리고 SUV인 만큼 험로 주파력도 중요할 텐데요. PTM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는 표준 기능으로 기본 탑재가 되었습니다. 능동형 4륜구동은 자갈이나 모래, 진흙과 같은 오프로드에서 적합한 성능을 나타냅니다. 도심 주행뿐 아니라 레저에도 적합한 전천후 포르쉐겠네요. 그럼 2열 공간은 어떤지도 확인해 볼까요? 3세대 카이엔은 폭스바겐 그룹의 MLB 에버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죠. 휠베이스 수치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폭이 좀 더 넓어져서 이렇게 성인 3명이 앉기에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턱은 조금 높게 올라와 있지만요. 머리 위 공간이나 무릎 공간 모두 여유로운 수준입니다. 제가 지금 1열 시트를 B필러 약간 뒤쪽으로 뺐는데도 상당히 레그룸이 여유가 있죠. 그리고 4존 공조 옵션 추가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온도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열선 시트는 있고 통풍 시트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파노라마 선루프에 이런 개방감도 좋은 수준입니다. 시트의 착자감도 좋고요. 그리고 이 아래 시트를 제가 가장 낮춘 상태인데도 이렇게 발 밑에 공간도 상당히 깊습니다. 시트 백포켓도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는 이렇게 컵홀더 2개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또 스키스루는 위치하지 않고 있고요. 이 시트 같은 경우는 40대 20대 40 방식으로 이렇게 폴딩이 가능한데요. 시트 자체를 앞뒤로 최대 160mm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대 20도까지 리클라이닝도 가능합니다. 스키스루 가문 대신 가운데 이 시트만 빼가지고 길다란 물건을 적재할 수도 있겠죠. 그럼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트렁크의 기본 적재 공간은 이전 모델 대비 무려 100리터가 늘어난 770리터의 기본 적재 공간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널찍하죠.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넓고 깊은 공간을 보여주는데요. 단순히 공간만 넓을 뿐 아니라 이렇게 곳곳에 구성이나 마감, 소재들도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커버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대신 리페어 킷이랑 나머지 추가적인 여유 공간이 있죠. 밑에는 보스 우퍼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차량을 조금 더 낮춰가지고 짐을 더 싣기 쉽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지금 보기에도 차량이 순식간에 꽤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과정이 좀 빨라요. 옆에 이렇게 그물망으로 또 정리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포르쉐 3세대 카이엔을 만나봤습니다. 최근에는 이 카이엔보다 좀 더 럭셔리하고 스포티한 SUV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카이엔은 터보나 이 하이브리드 스펙까지 좀 더 다양한 라인업을 보여주고 있죠.
국내에서도 어서 하루빨리 다양한 타이엔들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 에디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